두 번째 핫피플 주인공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무산 그리고 이 특검 추천 논란 때문에 당내에 이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이건태 의원께서도 특검을 추천한 이성윤 의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이 여당 내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강경 드라이브,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법 단독 처리 강행, 합당 무산, 특검 추천 무산 이후 갑자기 입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오천이 무산됐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중단이 됐고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명절 앞에 대통령이 민생 협치 분위기 조성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이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다소 좀 타이밍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누군가 청와대 관계자가 좋은데 정 대표가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강경 법안을 밀어붙였다. 라면서 좀 아쉬움을 또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비슷한 것들 같아요. 뭐 헌법소원 좋은데 설 앞두고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좀 이런 거고, 합당도 이건태 의원님 뭐 언젠간 좋은데 꼭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 좋고 이럴 좀 특검 좋은데 좀 해외 순방 가는데 다 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태 의원님? 이게 저희 당에 이제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엇박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엇박자를 지적을 한 적도 있고요. 코스피 5천 달성하던 날 합당 추진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합당 논의는 이제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이상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재판소원법 처리 이것은 꼭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법들은 저희가 작년 추석 무렵까지 법안을 내기로 했고 작년 연말까지는 처리를 하겠다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얘기를 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오히려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번 건은 엇박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건은 잘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원내대표가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저런 사법개혁 등 개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저는 당정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엇박자 아니다. 네. 요 직전까지는 다 엇박자였다. 엇박자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합당이 무산된 조국 대표가 손가혁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국 대표, 민주당 내 합당 논란을 얘기하며 과거 이 대통령이 해산을 명했던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 부활한 느낌이다. 19대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였죠. 순혈 친명 외에는 모두 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며 당내의 이 친명계의 이 합당 반대했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조국 대표가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해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지금 손가락 혁명이냐? 이런 거예요. 이건태 의원님 손가락 혁명군이냐? 라고 말한 셈인데 당내 순혈 치명 아니면 다 배제해버린다. 조국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조국 대표께서 이제 이번에 합당 추진이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 바람에 이제 추진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이제 합당 추진이 이제 무산되다 보니까 서운한 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합당 추진을 반대하는 우리 당원들이 또 이제 격한 반대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서운한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당은 저희 민주당이 우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상처를 좀 이제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좀 이제 좀 양당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혁명군이냐 이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저는 좀 저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그 김치 싸대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국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당과 우리 당은 개혁 작업을 같이 손잡고 해야 될 우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을 보고 말에 신중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양태형 변호사님. 손가락 혁명군. 대통령이 손가락 혁명군에 대해서 해산했던 이유가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때 손가락 혁명군 같다라고 얘기한 건 어떤 행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민주당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 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 통합적인 자세를 말씀하신 건데 근데 굳이 저 단어를 언급을 해서 약간 이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저런 발언은 글쎄 안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굉장히 남고요. 글쎄요, 뭐 민주당 간의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속성상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나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엇박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다 그건 이제 정리가 된 문제고 이제는 이제 남은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양당이 잘 이제 치를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구식 교수님, 정천회 대표의 완벽한 후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완패로 봐야 됩니까? 그 이단락 이 국면에서는 완전한 판정패죠. 판정패다. 그러니까 합당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고, 그다음에 또 특검 추천 관련해서 그 정청래 대표 우리가 성격 잘 압니다만 공개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주말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민수 총리가 정말 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 이야기를 하니까 송구하다. 이현주 최고 주장대로라면 2인자의 그렇죠. 반란이 실패한 셈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건태 의원님도 세게 발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합당과 이 특검 추천 논란에서 아주 최고 정점에 달했던 이른바 명천 갈등이라는 게 진압이 됐다. 진압이라기보다 일단 판정패 당한 거죠. 판정패다. 판정패 당했는데 잠복해 있습니다. 아직 있다. 당연하죠. 잠복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권리당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당연히 8월 달에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호시탐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그걸 믿고 손가락 혁명군 이야기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손가락 혁명군. 이번에는 우리가 물러서지만 당신들 손가락 이렇게 또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그런 식의 저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일단락 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으면서 다시 내부적인 또 새싸움을 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명확하게 이번에 형성된 전선이 그거 아닙니까?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이 4명이 모여서 이른바 친문 또 친청으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른바 8월달 전당대회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친명 또 대통령실, 청와대 이분들이 새롭게 또 구심점을 진영을 결집시켜가지고 되치기를 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이 사망과 부고 그 조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한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가져버리니까 처음엔 친청 쪽에서 굉장히 세력이 막강해서 세게 나왔었는데 그 이해찬 총리 조문 기간에 이 휴지기 속에 친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도 죽으면서까지도 힘을 보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청 친명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일반 1인자, 2인자 싸움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심상치 않은 장면도 있는데 민주당 출신인 김관영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내란 동조 고발. 조국 혁신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발. 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폐쇄했다. 2차 특검에 고발할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지사는 허위사실이다. 공식 사과하라. 합당 무산의 어떤 감정의 앙금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렇게 형사고발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당권을 두고 싸우는 그 권력 투쟁이 앞으로 훨씬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전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사실상 친문계를 숙청하다시피 다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과정이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제 통과시켰죠. 또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검찰청 수사권 없애고 검찰청 없애고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뭐 중수청 만든다, 국가수사위원회 만든다 해서 하는 법안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그 명절 밥상에 정청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확 보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중원이나 저런 부분들은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막상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절차 없이 정청래 대표 한마디에 오전 최고위원회 때 오늘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지령받듯이 저녁에 통과시켜버리니까 지금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 모든 당권과 관련된 거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밥상에 또다시 정청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조국 그 대표를 위시한 또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친문 세력들이 이제 역습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한테 쫓겨났던 그 방식 그대로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불편한 것은 그 과정에서 왜 민생이 희생되어야 되고 우리 헌법 체계가 왜 망가져야 되느냐 이런 강한 그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 투쟁을 민생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